의사소통 쉽지 않죠. 의사소통의 걸림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사소통의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초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하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들,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접근할 거는 누군가 나한테 명령할 때, 욕설할 때, 모욕할 때 등등의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이런 상황은 제가 몇 주 전에, 몇 강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교류 분석에서 그 사람의 어떤 자아 상태가 이걸 만들까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의사소통, 심리대화법에서 나왔었죠. 심리대화 1강에서 나왔었는데, 그 심리대화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자아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였어요.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대를 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해요.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하라고 했잖아. 너 나한테 이런 식이면 곤란해. 이건 위협이죠. 위협이나 명령. 그딴 식으로 해봐. 이렇게 자꾸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딴 식으로 해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어떤 자아 상태인가요? 상대는. 상대는 비난하는 어버이 자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 걸 떠나서 그 사람은 마음속에 어버이가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상대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자아 상태가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비난하는 어버이 자아 특징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다시 짚어드리면 규범을 준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악한 의지를 가지고 그 상대를 부셔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시작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도 처음에 시작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시작했을 겁니다. 물론 내가 옳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옳으니 넌 틀렸으니까 이 말을 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옳다. 그리고 너는 틀렸다. 그리고 사람은 옳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아니야, 넌 틀렸어. 혹은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옳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버릇을 고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경우와 두 번째가 같이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든 상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목적이에요.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상대가 저 말을 왜 하고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좀 답이 나와요.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옳은 것을 상대에게 이야기해주고 상대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함입니다. 보통 이 비난하는 어버이자, 크리티컬 페어런츠라고 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자아라고도 해요. 이런 비난하는 어버이 자아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은 옳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시작은 옳음에 대한 선언이었는데 그래서 목적은 옳은 걸로 가자였는데 지금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혼내고 명령하고 욕설을 하는 그 순간은 상대를 상처 주고 그 상대를 부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말하고 있을 때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나의 자아는 옳은 것을 원하는 자아였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상대가 내 뜻과 같이 기꺼이 나를 따라주는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대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는 상대가 비난하는 어버이 자아가 나왔을 때는 상대에게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상대가
부모의 자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아이의 자아로 응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원리나 이 공식을 혹시라도 좀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전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거기에 이제 심리대화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그 상대가 말을 했을 때 그렇게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라고 나도 같이 부모의 자아로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가 박살내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상대가 한 말에 응대를 해주는 것. 그래서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런 순간에 그 모욕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는데 여기서 응대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우리의 아이 자아는 그 사람의 부모 자아는 우리 아이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 자아도 두 가지예요. 자유롭게 아이 자아로서 얘기하는 것과 순종적인 아이 자아로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놓쳤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요소를 얘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좀 의외이셨을 수도 있어요. 방금 처음에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규범을 갖고 들이밀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싸움이 돼요. 서로가 비난하는 어버이 자아가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나의 그냥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칭얼대면 그 사람이 뭐라고 혼내고 몇 가지 말이 오고 가더라도 관계가 깨지진 않습니다.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내 윗사람이고 그 사람 말에 내가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으면 순종적인 나의 자아로서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은 아, 이 부분은 그런 방법이 좋겠네요. 제가 이런 부분 한번 해보고 제가 몇 가지 안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만 내가 대등한 입장이거나 아니면 뭔가 패턴을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자유로운 나의 자아가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아,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혈압이 안 좋으세요라고 예를 들어서 다정한 말로 했다. 이것도 관계를 깹니다. 나는 내 혈압이고 아니면 내가 지금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올바름을 가지고 이야기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틀어집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또 이성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나는 이런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라 제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재수 없어집니다. 상대 입장에서요. 그래서 관계가 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려고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부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 사람의 말의 시작은 옳음을 강조하는 거였구나. 그래. 저 사람은 지금 부모자로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일을 잘 되게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데 저 사람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좀 다른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니 일단 저 사람의 말을 수용하면서 일단 저 사람과 나를 대화의 장으로 한번 이끌어 가자라고 그 목적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 자상태가 강한 사람은 쉽사리 그걸 고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고치기 힘든 이유는 그것을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굳이 부수지 마시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같은 편으로 가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구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 게 그냥 자기 감정이 상해서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뭔가 자기만의 규칙 혹은 우리가 정했던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칭얼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만약 그 사람과 관계를 부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을 고지고대로 얘기하거나 그 사람과 똑같이 나도 규범으로 부딪히거나 관계를 깰 수 있습니다. 적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굳이 적을 만드는 걸 저는 절대로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그 상대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의사소통의 걸림돌 첫 번째 요인이었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고 뭔가 그런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간섭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것도 부모의 자아입니다.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 선한 의지에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한 사람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정말로 피곤해집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렇게 내 삶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괜히 걱정을 해주고, 난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열심히 밥을 잘 굶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기쁜 상황인데 막 말라간다고 걱정을 하고 진심 어린 나에게 막 충고를 하고 정말로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내 삶이 네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불행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목적을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보통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나쁘게 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저 사람을 걱정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뭐 네 건, 내 건 내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자꾸 나쁘게 말해. 근데 실은 그것은 본인이 그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 상대를 걱정해 주는 것이 그 상대가 필요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양육하는 어버이 자라고 하죠. 어머니 자라고도 제가 이제 가르칠 때 표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상대가 제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칭찬 수업을 예를 들어서 해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칭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될 거야예요.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힘들어도 잘 될 거야. 지금은 뭐가 좀 안 됐지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칭찬인가 위로인가 애매하죠. 칭찬으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위로해 주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딱히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위로받을 상황이 아닌데 위로받으면 정말로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이 불편해져요.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불편한 상대가 돼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까칠하다. 그래서 일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나한테 까칠하다 그러면 나의 이런 자아 상태가 너무 세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은 앞과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굳이 깨려면 사람 그렇게 가르치듯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건 관계가 깨지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버이 자아로서 얘기했는데 나도 어버이 자아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이 어머니 자아를 얘기했는데 나는 아버지 자아가 충돌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관계를 깰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깨라고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선택은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감사를 표하거나 아니면 칭얼대는 겁니다. 감사를 표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이걸 지금 일부러 이렇게 살을 빼고 있는 거야. 라고 그 다음에 사실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 말에 대꾸를 한번 해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속으로 아차 싶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슬슬 교육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칭얼대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맨날 빼려고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살 빼려고 해서 그나마 좀 안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막 그렇게 약간 칭얼대듯이 해도 괜찮아요. 물론 첫 번째 게 더 나아요. 근데 자기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두 번째 것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진 않는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의사소통의 걸림돌 패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상대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고 하고요. 논리적인 이야기를 들이밀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딱 이런 거야 라고 규정을 짓는 것 그리고 그거나 아니면 취조하듯이 막 캐묻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른자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전 강의를 보신 분들은. 어른자는 굉장히 성숙한 자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이야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강하다, 그리고 상대가 그게 강하다 했을 때 둘 다 그게 대화 중에서 강하다는 상황이면 대화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부자연스럽게 뚝뚝 끊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둘 다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면 사실이 빨리 전달이 되고 명확하게 끝이 나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자아 상태가 아니다 했을 때 그 상대는 나를 인간미가 없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그런 캐묻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입장이면 상대한테 캐묻는 질문 말고 좀 더 열려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게 있어. 근데 이런 말도 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 그래? 요즘에 뭐 문제 있어? 아, 그래? 요즘에 그러면 혹시 생각하는 거 있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 문장 자체가 그냥 써놓고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어쨌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말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고 말을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가 잘못이다? 그건 아니죠. 가능하면 상대가 좋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말 쪽으로, 그런 여지가 강한 쪽으로 선택해서 말하는 게 대화의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잘 전달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어른 자아보다는 다른 자아가 좀 강한 상태다. 그러면 조금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의 감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이런 질문이나 상대를 인정하는 이런 방법들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깊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오늘 의사소통의 걸림돌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쑥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래,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응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뭔가 진단 내리고 판단하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프라인이나 이런 강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수업을 시키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상담하기 수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상담하기 수업을 할 때 가장 여러분 많은 미션을 주는 거, 가장 최종적인 미션을 주는 게, 내가 상대한테 솔루션을 주지 말고 내 머릿속에 있는 솔루션이 상대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내 입으로 하지 않고 상대가 그래, 그럼 나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게 요령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쭉 워크숍에서 가르치고 딱 이 미션을 드려도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미션 실패죠. 사람들은 쉽게 남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결론을 지어버리고요. 내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최대한 그 결론을 늦춰야 돼요. 상대 입에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만약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나중에 진행될 상담학의 수업을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내가 먼저 말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직접 입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안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내가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렇고요.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알겠다, 고맙다, 그런 생각도 있겠구나. 이런 류의 말 중에 하나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좀 더 고민해서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몇 가지 근거를 더 제시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생각해 본 건데, 예를 들면 이러면서 자기 그냥 한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이것의 실제 뜻의 문장은 그래, 네 말 잘 들었어. 그런데 내 생각은 달라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저는 방금처럼 돌려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처럼 플러스 내 말이 상대 말에 연결되는 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써놓고 보면 문법적으로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말은 괜찮습니다. 문법적으로 좀 이상해도, 그리고 문맥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도 큰 문제 없어요. 상대 머릿속에 저 사람이 내 말을 인정하고 내 말 때문에 저런 아이디어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죠. 나랑 대화를 막 하고 싶어지죠. 날 고마워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당신의 솔루션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나는 이런 솔루션이 생각나는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상대와 대화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상대도 즐거워지고 나도 즐거워지고. 물론 여기서 관계를 끊고 싶으시면 다른 전략을 선택하시면 돼요. 남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너 나한테만 그래?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앞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건 어떤 자아 상태인가요? 자유로운 아이 자아 상태예요. 오늘 강의에서 처음 이런 자아 상태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한번 보세요. 자유로운 아이가 칭얼댑니다. 자유로운 아이는 예술적이고 막 자유롭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이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할 때 좋은 상황은 창의적이고 상대를 막 재밌게 해주고 즐겁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분노를 하고 상대한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아이가 튀어나온 상황이면 어떨까요? 자유로운 아이 자는 상대한테 화를 안 낼 것 같나요? 화는 다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자유로운 아이 자가 화가 나면요, 상대를 조롱합니다. 빈정거리고요. 그래, 네가 잘하겠지. 저 어디 가관이다. 아주 가관이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한테 빈정거리거나 툭툴거리는 그런 자아 상태는, 그거는 건강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상대를 뭔가 바꾸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칭얼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자아처럼 내가 이 칭얼대는으로써 상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에 대한 시각이 바뀌겠죠. 저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죠. 만약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물론 상대가 그 부모의 자아로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물론 상대에게 너무 공격적인 빈정거리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써먹을 수도 있어요. 효과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이 먼저 툴툴거리면서 튀어나오는 것은 관계를 안 좋게 만듭니다. 왜냐? 상대가 나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먼저 내가 자유로운 아이 자아로서 상대를 비난하는 일은 피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자유로운 아이 자아가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머니 자아로서 그냥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나쁜 말,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이걸 워낙 잘하니까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못할까 봐 걱정해서 그랬지. 그래서 네가 걱정돼서 그랬어. 네가 아니면 이 일이 잘 안 될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 뭔가 이렇게 걱정돼서 그래라는 표현이 가장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에 대응해 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만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항상 너만 갖고 그러는 거는 아닌 측면이 있어라고 사실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일단 그 사람을 내가 어른 입장에서, 나이가 똑같든 내가 어리든 어른 입장에서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알았다 우쭈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에서 갑이 됩니다. 그 사람을 다독여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대화를 리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빈정거리거나 조롱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순종적인 아이 자아도 이런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말 안 해버리는 거.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뽀려퉁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혼자서 막 그 화를 키워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화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강의를 제가 드릴 텐데, 이거는 굉장히 또 긴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화는 기본적으로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화를 내는 것은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사회 관계에서는 안 좋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사회 관계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화를 크게 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다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안 나야 돼요. 화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화가 나지 않으려면 그 상황에서 해야 될 말을 그때 하시면 돼요. 만약 그때 못했으면 그냥 그건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지언정 그때 말을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치우세요, 그냥. 이거 대신 나중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향이 좀 많다 그러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줄이셔야 됩니다. 차라리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될 말을 그냥 쿨하게 한마디 정도를 연습해 놓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해 보시고요. 만약 상대가 이런 경우일 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상대가 어떤 마음일지 모릅니다. 상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폭발했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떻게든 알게 됐는데 다시 이야기를 꺼내자니 애매한 경우. 폭발하고 나서 알게 된 경우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폭발했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10만큼의 폭발을 한다. 그랬을 때 나 9만큼 억울할 거예요.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그만큼 묵혀놓고 쌓아놨구나. 내가 그만큼 저 사람이 모르게 이만큼의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그 폭발한 그 사람도 속으로 민망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다독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 계속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실수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어. 다음에 말을 해주면 이런 실수는 안 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 이상으로 그동안 고생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독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해놓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알게 됐어요. 폭발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급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이런 실수를 했더라. 아마 생각 못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내가 굳이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거나,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키워나가다가 말도 안 되는 기억을 만들어내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실은 그 상황에서는 관계를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기억이 이미 왜곡되고 커져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자니 내가 한 일이 아닌 게 된 거예요. 나를 의심하는 거고 저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결국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해요 라는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마치 보편적인 양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그것도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만큼 고생했구나라고 다독여주는 게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것까지 해서 제가 자아 상태로 좀 풀어나갔는데요.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자아 상태 부분, 그 상대가 마음속에 있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쌓아두거나 이런 경우에 또 하나의 큰 요소, 자아 상태라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각본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며칠 전에 제가 개소리 박살내기 컨텐츠에서도 한번 풀어나갔었는데요. 이미 안 좋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것대로 상대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일종의 심리 게임인데요. 하나의 역할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비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한 구석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실은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요. 심리적으로 잘못될 것, 혹은 어떠한 각본을 짜놓고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이대로 하지 않으면
혹은 이렇게 잘못되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얘기고요. 또 하나의 얘기는 그 사람은 나를 혼내는 사람, 나는 혼나는 사람으로 관계가 고착돼 버린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심리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만약 나한테 있다면 이거는 실은 오늘 다 다루기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이 성공을 했을 때 그 기쁨, 이면의 불안, 이게 하나의 숨겨진 감정들이거든요. 이게 생성된 이유는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심리에서 실패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리 수업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내가 혹시나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간단한 솔루션을 드리면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 그래,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그냥 가장 이유 없는 것, 단순한 걸로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하나 방법이고요.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와 충돌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상대의 게임에 말려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결국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것은 상대가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은 그렇게 해서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과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역할이 고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할이 고정됐을 때는 그 패턴을 좀 깨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 이거 또 이랬어? 잘못했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턴이 고정돼 있으면 너 이렇게 또 이랬잖아. 아,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실은 그 패턴을 한번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패턴을 깨놓으면 그 대화의 양상이 좀 바뀝니다. 상대와 역할극이 바뀌는 거죠. 방금 말한 그 패턴은 소극적인 패턴 깨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아버지 자아가 저를 짓누를 때 나는 항상 순종적인 아이로서 얘기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내가 패턴을 깨자고 해서 자유로운 아이 자아로 패턴을 깼어요. 이거는 소극적인 패턴 깨기. 이거에서는 보통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패턴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안 깨지고 좀 더 과감한 패턴 깨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성숙한 어른 자아나 아니면 충돌하는 나의 아버지 자아, 어머니 자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저만 항상 혼내시다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항상 걱정을 하시니까 그러다가 쓰러지실까 봐 걱정이 되네요. 평소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은 깨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패턴으로 가져가면 주변에 사람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항상 너무 고착돼 버려서 힘든 상황이라면 이렇게 패턴을 한번 깨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는 이렇게 쑥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화술 강좌 할 때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강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강의와 비슷하게 하려고 가능하면 거의 편집을 안 해요. 이렇게 뭐 중간에 쉰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면서도 굉장히 쉼없이 막 다다다다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저거 내 얘기인데 혹은 저거 누군가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으셨길 바라고.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좀 돌려서 찬찬히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이렇게 쭉 보셨다가 나중에 어떠한 패턴의 사람이 생겨났을 때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떠올려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떠오르시는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요. 오늘 강의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LBC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화의 클래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대화의 클래스 뿐만 아니라 뭐 심리 수업이라던가 다른 경영학이나 여러 가지 특강들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상에는 좋아요와 그리고 알람 버튼,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다양한 컨텐츠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프라인 강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에 오시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매주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집필한 책 스몰 토크 그리고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도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화의 클래스의 많은 부분들이 그 책을 교재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